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오늘부터 벼락치기 80문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급성 질환으로 회복이 느리다. 2. 만성 질환으로 치료가 빠르다. 3.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한다. 4. 질환의 원인은 명확하나 치료가 어렵다. 5.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은 재발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한다. 3번이죠. 노인성 질환은 만성 질환이죠. 회복은 느려요. 만성 질환으로 치료가 빨라요. 치료는 느립니다. 질환의 원인은 명확하나? 명확하지 않죠.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있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다.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은 재발을 잘 합니다. 관리를 하는 거지 완치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환의 경과가 빠른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2.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3.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며 회복이 빠르다. 4.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5. 골격근의 수축의 증가로 관절 운동이 용이하다. 정답은요?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려워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요거죠? 늙어서 그런 건지 이게 아파서 그런 건지 명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죠. 신장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약물 성분이 쇠뇌에 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쉽게 빠진다. 또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러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한 번에 다 먹는 사람 많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욕창이 잘 발생한다. 모두 연관돼 있어요. 뭐랑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3번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하면 사실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발생하는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과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느낌을 주는 질환은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시나요? 속 쓰릴 때 뭔가 쓰리고 밥 먹고 나면은 뭔가 부담스러워. 이게 뭐죠? 위염이에요. 위염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위염입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하면은 위산이 가다해서 뭔가 불편하다, 위염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뭐죠? 위궤양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국가고시는 키워드만 이렇게 빨리빨리 연결하셔도 답을 쉽고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염은요, 배고플 때 공복 시 발생한다. 위궤양은 헬리코박터균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설사다 그러면은 탈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분을 섭취해라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변비다 하면은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또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을 때 변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대장암은요, 저 잔여시기 먹어서 생긴 거니까 잔여시기를 먹어야 된다.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4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 탈가 위액의 분비 증가, 3. 대장의 활동성 증가, 4. 쓴맛과 짠맛의 미각 둔화, 5.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정답 뭐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합니다. 왜? 췌장에서는요, 리라는 게 나와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가 지방을 분해시켜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나와. 지방이 흡수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지방 많이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방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거. 뭐 리파제 이런 이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예요. 하지만 지방 소화 효소가 덜 나온다. 어디서? 췌장에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돼서 지방 먹고 고기 먹고 소화가 잘 안 된다더라 이거예요. 타액, 침이죠? 위액, 위산이죠? 증가해요? 그럼 소화가 더 잘 되겠죠? 감소합니다. 대장의 활동도 감소해요. 다 신체적으로 나빠진다. 이게 답 아닙니까? 뭐가 둔화되고 뭐가 좋아요? 인생의 쓴맛과 신맛만 올라가요. 쓴맛 뭐 많이 느끼면 좋아요? 신맛 많이 느끼면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요것만 올라가고 단짠은 못 느낀다 그랬죠. 단맛, 짠맛은 못 느낀다. 둔화된다. 근데 여기 쓴짠이라 그랬잖아요. 단짠이라고 했으면 맞는 건데 쓴신은 잘 느낀다. 단짠은 못 느낀다 이거예요. 직장벽의 탄력성 역시 감소하죠. 고무줄이 헐거워지는 것처럼 직장벽도 탄력성이 감소한다. 5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대장암 하면은 저자녀식이 먹어야 돼요? 자녀식이 먹어야 돼요? 그냥 딱
일단 나오세요. 대자녀시기, 자녀시기를 먹어라. 이게 답이에요. 왜? 저자녀시기 먹어서 대장암 걸렸으니까. 자녀시기는 뭐야? 섬유질이 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생채소, 생과일 충분히 섭취한다. 요거 맞지 않나요? 2. 육류는 훈연해서 먹어라. 간식으로 튀김류 느끼한 거 자주 먹으래요.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식욕을 돋아요. 흰죽을 야식으로 섭취한다. 대장암은요? 자녀시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맞죠? 육가공식품, 소세지, 스팸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제한해라. 채소와 과일을 권장해라. 자녀시기를 먹어라. 이겁니다.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을 먹어라. 하루에 물을 8잔에서 10잔 정도 먹어라. 이거예요. 6번. 장 습관의 변화와 장 폐색, 설사, 변비, 혈변, 직장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소화기계 질환은 너무 좀 살벌하지 않나요? 혈변, 직장이 출혈되니까 혈변, 피똥을 싸겠죠? 그리고 변비도 있고요. 설사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런 질환은 대장암이라는 거. 사실 이렇게 피똥 싸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자멸 검사에서 이제 대변 검사에서 피가 나왔을 때는 대장암 검사를 하거든요. 혈변이다 하면은 여러분 대장암하고 연결하세요. 7번 설사의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음식물 섭취 2. 균형 잡힌 식사 3. 식물성 식이섬유 섭취 4. 하재 등의 약물의 남용 5. 소화 기능의 증가. 나머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뭐 뜨거운 것까지는 아니고 미지근한 거지만요. 하재 등의 약물의 남용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재가 뭐예요? 아래하, 내려올하 아닙니까? 그 재는요, 약지을 재. 우리가 제조하다 하잖아요. 아래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소화제도 하제예요. 소화제. 우리가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게 소화제죠. 소화하제 이런 느낌입니다. 장의 내용물을 배설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인데 하제를 남발하면은 설사가 생긴다는 거. 8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 하루에 생수 6에서 8잔 마신다. 5.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대장암은요.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시는 거하고요. 자녀시기 먹어요? 저자녀시기 먹어요? 자녀시기. 뭔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요. 그래서 대자녀시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저자녀시기는 뭐야? 저자녀시기를 먹고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시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9번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돕는 방법. 설사, 탈수하면 뭐예요? 수분 보충해라. 이게 답입니다. 1.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식사를 충분히 제공한다. 3.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더 볼 것도 없어요. 3번이죠?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5. 고섬유, 고지방 식품을 제공한다. 녹차는 카페인이 있으니까 설사할 때 먹이지 않습니다. 수시로 지사제를 복용하나요? 이 지사제도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사라는 것은 이 장에 뭔가 세균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인위적으로 이거를 막는 건 좋지 않다. 어느 정도 밖으로 배설되고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10번 대상자가 수차례 설사 후에 피부가 건조하고 힘이 없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럼 뭐예요? 물 많이 먹여야겠죠. 그쵸? 1. 지사제를 바로 공급한다. 2. 녹차나 커피를 제공한다. 3. 음식량을 늘린다. 4. 고지방을 제공한다. 5.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설사하면은요. 탈수가 온다. 그러니까 물 먹여라. 이게 항상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답이고요. 만약에 간호조무사라고 한다면은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라. 이거예요. 11번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보기 볼 것도 없어요. 뭘까요? 마약성 진통제 먹였을 때 또는 섬유질 안 먹였을 때 변비가 온다. 이렇게 바로 키워드만 뽑으세요. 아시겠죠? 12번 변비를 유발하는 식사로 옳은 것은 변비를 유발한다는 건 뭐예요? 물을 안 먹거나 섬유질을 안 먹는 게 변비를 유발하는 겁니다. 또는 마약성 진통제가 되겠죠? 1. 우유 섭취 2. 저자녀시기 섭취 3. 수분이 많은 음식 섭취 4.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5. 유산균이 많이 포함된 음식 섭취. 변비라고 했잖아요. 유산균 먹으면 똥 잘 싸거든요. 섬유질이 많으면 당연히 똥 잘 싸죠. 뭐 똥이라고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대변 잘 놓습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 섭취 좋죠. 저자녀시기 섭취. 자녀시기가 섬유질이 많은 거고 저자녀시기는 섬유질이 적은 거니까 섬유질이 적어 그럼 변비야. 똥이 안 나와 이겁니다. 아시겠죠? 저자녀시기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저잔여식입니다. 잔여식이가 섬유질이라고 했죠? 섬유질이 적어가지고 장에 별로 남아있지 않는다. 하지만 저잔여식이를 먹어야 되는 환자도 있긴 있어요. 이 대변의 양을 좀 적게 해야 되는 환자가 있거든요. 뭐 크론병 환자, 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 대변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섬유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반대로 저잔여식이를 먹인다고 합니다. 잔여식이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대장암은 뭐를 먹는다? 잔여시기를 먹어야 된다. 대잔여시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장암 세 글자죠. 잔여시기 네 글자죠. 저잔여시기 그러면 다섯 글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장암은 3은 4다. 대장암, 잔여시기 3, 4 이렇게 그냥 숫자로라도 기억하세요. 13번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요. 어떻게 완화할까요? 습도를 높게 해준다. 차고 매운 음식을 먹게 한다. 공기정화를 위해 방향제를 뿌린다. 호흡곤란 시에는 뜨거운 차를 마시게 한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정답은요? 5번이 가장 정확하네요.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해서 기관지 내에 가래를 배출하는 거 좋습니다. 습도를 높게 해준다. 높은 거 좋은데 무조건 높은 게 아니고요. 보통 정상적인 습도를 40에서 60%라고 하는데 기관지염, 뭔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으면은 55에서 65% 정도로 습도를 높게 해주는 거 나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고시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인 거예요. 차가운 공기는 오히려 기침이 나죠. 매운 거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기침 나요. 공기정화를 위해서 방향제를 뿌립니까? 공기청정기를 놔야겠죠. 호흡곤란 시에는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14번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 점진적으로 호흡 곤란이 심하,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이런 거 어렵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이른 아침입니다. 굿모닝 만성기관지염이에요.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 만성질환이죠. 매일 아침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른 아침 그러면은 굿모닝 만성기관지염 이렇게 기억하세요. 굿모닝 만성기관지염 아시겠죠? 굿모닝 만성기관지염. 맨날 기침하면은 살이 빠져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이 삐쩍 마르잖아요. 체중이 감소한다. 잦은 호흡기 감염이 있다. 만성적으로 기관지 염증이 있으니까 잦은 감염이 된다는 거죠. 호흡 곤란이다. 아침마다 가래 끓는다. 만성적인 기관지염이라는 거. 15번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이것만 보고 또 만성 기관지염 이렇게 가실 수 있죠.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이거를 천명음이라고 해요. 숨을 쉬는데 약간 이렇게 소리가 쌕쌕거리게 좋지 않다. 이 쌕쌕거린다, 천명음이 나온다 하면은요, 이건 뭐죠? 천식이에요. 천명음이라는 말은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나오고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쌕쌕거리는 호흡음이다 하면은 천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천식은요,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우리가 꽃놀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꽃가루 맞고 나서 기침나. 그러면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 털 만지고 나서 갑자기 기침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회피요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꽃가루 맞고 내가 꽃놀이 갔다가 기침했어. 고양이 만져서 털 때문에 기침했어. 그러면 회피요법. 내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부터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회피해야 된다. 천식에서 중요한 거요. 운동하기 30분 전에 기관지를 확장시켜줘라. 그래야 기도가 넓어져서 호흡이 잘 된다. 운동이 가능하다 이거죠. 운동하지 말라는 질환은 하나도 없어요. 기관지를 확장시켜서라도 운동을 해라.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를 확장해라. 이게 바로 천식입니다.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은 천명음이에요. 천식에서 또 중요한 거 침구류를 세탁하래요. 왜? 이 침구류에 먼지 찐득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뜨거운 물로 지져가지고서는 다 죽여라 이거예요. 16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보기 안 봐도 여러분 뭐예요? 만성기관지염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상체를 좀 올려주겠죠. 1.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2. 차가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기침에는 차가운 물이 쥐약입니다. 따뜻한 게 좋죠. 우리 감기 걸렸을 때도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드세요. 이러지 찬물 드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3.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탈취제로 무슨 실내 공기를 정화하겠습니까? 공기청정기죠. 4. 전염성이 강함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5.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기관지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에 기침을 합니다. 천식이든 만성 기관지염이든 항상 온도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7번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결핵은 뭐가 중요할까요? 1.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지 않는다. 2.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한다. 3. 치료 기간은 일주일이다. 4. 증상이 좋아지면 약의 양을 줄인다. 5. 결핵은 감염성이 매우 낮다. 정답은요? 폐결핵은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왜? 여러분, 기침을 많이 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그 의사가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요. 기침한 지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거든요. 2주 넘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 기침을 하다 안 하다 하신 분들은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이래요. 그럼 왜요, 선생님? 이게 폐렴일 수 있거든요. 2주 이상의 기침이 있으면 폐렴이 있거든요. 이러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폐렴이잖아요. CT를 찍어서 좀 더 정확하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요, 최소한 약을 6개월에서 2년이나 먹어요. 왜? 이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결핵제를요, 한꺼번에 복용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빈속에 한 주먹씩 결핵약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간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 객단 검사, 가래 속에서 이 결핵균에 대해서 또 뭐 배양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시된다.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합니다. 결핵약은요. 1차 결핵약 이거는 간호조무사 시험 문제고 요양보호사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스트랩토마이신,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톨 이런 결핵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치료기간이 일주일이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이죠. 결핵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 내성이 생기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돼요. 증상이 좋아진다고 약의 양을 줄이면 큰일 난다. 내성 생긴다. 결핵은 감염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결핵은 2급 감염병이에요.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결핵 환자 발견하잖아요. 1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줘야 돼요. 결핵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18번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꽃놀이 행사에 참여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 기침 콧물 났어. 어떻게? 회피해야겠죠. 도망가야겠어요. 이 꽃놀이 꽃이 없는 곳으로 회피해야 됩니다. 1. 차가운 음료를 섭취하게 한다. 일단 차가우면 땡이에요. 차가운 공기를 마시게 한다. 숨을 빠르게 내쉬도록 한다. 실내로 이동한다. 회피요법 아닙니까? 실내 습도를 높게 한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장소를 피해야 된다는 거. 천식, 알레르기, 찬 공기를 피한다. 또 회피요법을 한다. 19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돼요. 지방이 하면 답이 딱 나왔습니다.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관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혈관에 여기 지방이 꼈어요. 혈액순환은 안 되겠죠? 이게 뭐예요? 지방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이 경화돼요.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굳어버리는 거죠? 동맥이 경화된다, 굳는다, 딱딱해진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방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에요. 그러면 심장의 수축력이 하면 뭐예요? 이거는 심부전입니다. 아시겠죠? 심장에서 피를 꾹 짜줘서 전신에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데 수축력이 쫙 짜주지를 못하니까 심장이 부전하다.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지방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에요. 아시겠죠? 20번 폐결핵 의심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을 옳은 것은 여러분 이런 거는 보기 안 봐도 답이 뭐냐면요. 무조건 검사한다. 이게 답입니다. 1.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주지도 않아요. 2. 2, 3일간 요양보호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거는 노로바이러스죠. 치료가 끝나도 2, 3일을 중단한다. 3.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한다. 4.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아본다. 검진을 받아본다. 이게 항상 답입니다. 대상자는 물론 가족과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받는다.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치료한다? 옴이에요. 옴. 키워드를 연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를 헷갈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폐결핵은요. 항상 이 기출 지문만 바뀌어요. 항상 답은요. 검사를 받는다.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다. 아니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검사를 받는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21번 심부전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좌식호흡, 식욕상실, 의식혼돈, 현기증, 언어장애. 뭘까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렵지 않나요? 심부전이 일단 뭐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허약합니다. 부어요. 호흡이 곤란해요. 그래서 뭔가 계단을 오르거나 걸어 다니는 것 자체도 어렵다. 이게 바로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원활하지 않다 이 증상이거든요.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요. 언어장애는 어디서 올까요? 언어장애 하면은 뇌졸중 전조 아닙니까? 혈액순환 좀 안 된다고 언어장애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라는 확실히 아니다. 답을 모르면요. 아닌 거, 확실하게 아닌 것을 제껴가면서 정답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국가고시를 푸시면 됩니다. 라가 아니야. 라 지우고, 라 지우고. 라 지어볼까요? 답이 5번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좌식 호흡이야? 호흡이 곤란하면 상체를 올려야 되니까 좌식 호흡이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밥맛도 없어요.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요. 의식이 혼돈스럽습니다. 언어장애 하면은 뇌졸중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22번 관상동맥이 여러분 관상동맥이 어디에 있는 근육일까요? 심장에 붙어있는 근육이 관상동맥이에요.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요양보호사 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심장에 붙어있는 동맥이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심장이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어디가 아플까요? 심장이 아프겠죠. 그쵸? 1. 복통, 2. 요통, 3. 흉통, 4. 관절통, 5. 신경통. 심장 아픈 게 어디예요? 흉통이죠. 가슴이 아픈 건 흉통입니다. 복통은 배 아픈 거, 요통은 허리 아픈 거, 관절통, 신경통은 다 관절과 이 마디마디 쑤신 거 아니겠어요?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하면 뭐죠? 그게 바로 동맥경화증이었어요. 혈관 안쪽에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과다해서 흉통, 압박감, 쪼이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동맥경화증이었는데 관상동맥 하니까 답이 흉통이 된다. 23번 노인 대상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빈혈의 원인은 뭘까요? 철분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칼슘 부족, 2. 비타민 A 부족, 3. 비타민 D 부족, 4. 철분 부족, 5. 단백질 부족. 정답은요?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니까 빈혈이 오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질병에 걸리고 욕창도 잘 걸릴 수 있겠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구루병이 오고요. 칼슘이 부족하면요 골다공증이 오죠. 빈혈이 뭐냐?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적혈구가 부족해가지고 산소 운반이 안 되는 게 빈혈이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철 좀 들어라 씨. 철 문제는 뭐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라는 말로 변경됩니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는요. 비타민 C랑 같이 먹어라. 뭐를? 철분제를.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칼슘제는 뭐랑 먹을까요? 칼슘제는 비타민 D. 이거 헷갈리니까요. 철 좀 들어라 씨. 철분제가 F2예요. 철 좀 들어라 씨.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있었다면 앉혀서 쉬게 해야겠죠? 왜? 걸어가다가 어지러우면 순간 사람이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집니다. 머리가 다치죠.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한다. 우리 왜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자전거 타고 가던 노인이 또는 지하철에 있던 노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럴 때 머리를 먼저 그냥 땅에 탁 받아버려요. 뇌 손상을 예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24번.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보기 안 보고 생각해 볼까요? 어지럽다고 했으면 걸어가고 있으면 일단 앉혀야 돼요. 앉아있던 대상자가 일어났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히죠. 누워있던 대상자가 앉았는데 어지러워? 다시 눕히죠. 종전의 자세로 눕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풀었었는데요. 보기 보자고요. 영양주사를 마친다. 햇볕을 쬐면 산책을 한다. 낮잠을 자도록 한다. 처방된 철분제를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고지방식으로 영양을 공급한다. 일단 빈혈이라는 말이 나왔고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였는데 어지럽다고 하면은 약은 먹었어요? 이거 확인하라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철분제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그냥 어지럽다는 사람을 다 철분제 먹었나 확인하는 게 아니고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럽다고 하면은 약 드셨어요? 이거죠. 고혈압약 먹고 있는 대상자가 혈압이 높아. 오늘 고혈압약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뇨약 먹고 있는 대상자가 오늘 혈당이 높아. 당뇨약 드셨어요? 이거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25번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 줄이기. 답이 그냥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어디가 아파요? 허리, 무릎 아프죠. 몸무게 많이 나가고 상체가 무거우신 특히 할머니들. 막 다리는 엄청 얇잖아요. 이 무릎에 얼마나 체중이 부하되겠어요. 살을 빼야 됩니다. 체중을 줄여라 하는 질병 뭐 있죠?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체중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관절에 부하되어 있는 체중이 적어서 덜 아프다는 거죠.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아픈 거는 계단 오르내리기 안 좋죠. 특히나 내려갈 때는 체중이 몇 배 더 부하되죠. 무거운 것 들기 안 좋죠. 등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릎 아픈 사람 연골 닳는다고. 그쵸? 장거리 걷기. 걷는 거는 좋은데 장거리는 또 안 좋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운동해라? 수영이 좋다 그랬어요. 걷는 게 좋은 운동은요? 뭐였어요? 골다공증이었었죠. 둘 다 걸어도 되긴 돼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조건 수영을 해야 되고 골다공증은 무조건 걸어야 되는 건 아니다. 걷기는 모두 다 공통이지만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관절염이라고 한다면 수영이 낫고 골다공증은 걸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관절염에 대해서도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많이 쓸수록 아프다, 아침에도 아프다,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고요. 퇴행성 관절염 수영해라. 골다공증은 왜 걸으라고 해요? 체중을 좀 부하하라 이거예요. 왜? 근육과 뼈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체중을 부하해서 걷는 게 괜찮다는 거. 26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운동 시 악화되고 안정 시 호전되는 노인성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이죠. 바로 했잖아요. 아침에 아프다, 쓸수록 뻣뻣하다.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다. 보통 무릎에요.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 연골이 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하얀 연골이 없어요. 뼈끼리 부닥치겠죠?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27번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비타민 D 섭취에 도움이 되는 것은 비타민 D는요? 뭐랑 먹어라? 칼슘하고 먹는다. 이거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 볼게요. 비타민 D 섭취에 도움이 되는 것은 1. 매일 30분씩 햇볕을 쬐며 걷는다. 여러분 이거 답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30분씩 햇볕을 쬐면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생긴다. 이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해요? 자고 일어나면요. 뭐 컨디션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비타민 D가 섭취되는 건 아니라는 거. 비타민 A 아니죠.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섭취한다. 카페인 많은 거는 오히려 뼈에 안 좋다.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강화해요. 햇빛은 실외에 있는데 실외 운동이 낫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실외 운동은 좀 피해라. 왜? 갑자기 그냥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또 뇌졸중 올 수 있으니까. 28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 수영. 이거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맨날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29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노인이죠. 건조해진다 이거예요. 1. 성호르몬의 증가. 2. 성적 욕구 감소. 3.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4.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증가. 5.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 정답이요? 5번입니다. 질이 건조해요. 질이 건조하기 때문에 성생활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러브젤 이런 윤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질의 수축 및 분비물이 저하돼서 질벽도 얇아지고 윤활작용이 감소된다. 성호르몬 감소하죠. 여성 호르몬 이름 뭐죠?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이 폐경기 이후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온다 그랬어요. 성적 욕구는 똑같다.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해서 요실금이 생기죠. 방광의 저장 능력이 많으면 좋습니다.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안 좋아요. 그래서 케겔 운동 해야 되는 거죠. 30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 골다공증은 걷기, 워킹이 좋다. 바로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하고 연결하시고요. 31번 배뇨 후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며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는 거 뭐예요? 전립선 비대증.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분들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해져서 소변이 안 나옵니다. 힘줘야 나오고요.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찝찝해요. 아우 좀 시원하게 쌌다 이런 기분이 안 든다는 거예요. 줄기도 가늘다는 거.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하면은요. 바로 전립선 비대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왜 생기냐?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고 오히려 남자가 나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죠. 막 꼼꼼해지고 깐깐해지죠.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생긴다.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은 뭐였죠? 그건 파킨슨이었어요. 32번 요실금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 변기를 대준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4. 항상 기저귀를 채운다. 5.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정답 5번이죠. 뭐 나쁜 게 없으니까요.
요실금이 있는데 이동변기 대줘요? 내가 요실금 조금 흘렸다고 계속 그 변기 대고서는 소변 볼 수는 없잖아요. 수분 섭취는요, 요실금 있어도 물은 먹어라 그랬어요. 오히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하고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했습니다. 항상 기저귀를 채우나요? 기저귀 요실금 있다고 기저귀를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 어쩔 수 없을 때만 채운다는 거. 복압성 요실금, 배에 압력이 있다. 복부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온다.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이러면 갑자기 에치 하고 나서 소변이 찔끔 나오는 거 요실금. 살을 빼야 된다. 요실금도 살을 빼야 돼요. 살 빼야 되는 거 고혈압 살 빼라고 했었죠. 요실금도 살 빼야 된다. 퇴행성 관절염도 체중 조절 살 빼야 된다 했었습니다.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가중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 요실금 대상자는요. 소변을 볼 때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서 방광을 완전히 비워준다. 그러니까 소변을 짜준다 이 소리죠. 33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전립선 비대증. 오줌이 안 나온다. 줄기가 시원치 않다. 쥐어 짜줘야 된다. 1.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2.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3.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4.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5.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답이죠. 34번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찔끔찔끔 나와. 소변 봐도 안 시원해. 이거 뭐예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죠. 35번 장기간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에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예요? 맨날 누워있습니다. 이 엉덩이 부위 아니겠어요? 1. 뒷머리. 뒷머리도 맞네. 2. 등. 등도 맞는데? 3. 팔꿈치와 허리. 이것도 맞아요. 4. 둔부 엉덩이. 발뒤꿈치. 욕창이 다 생길 수 있는데 특히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요. 둔부, 엉덩이, 천골 부위입니다. 아시겠죠? 36번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2. 방사선 요법을 실시한다. 3. 체중을 늘린다. 4. 맥주를 많이 마신다. 5. 심하면 약물 치료를 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요. 도뇨관, 소변 줄을 꽂아서요.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게 치료 방법일 수 있겠고요. 소변이 잘 안 빠지니까요. 방사선 요법은 항암 치료잖아요. 체중을 늘린다고 이 전립선 비대해진 게 줄어드는 거 아니라는 거. 맥주 많이 마신다. 이거는 물 많이 마셔라. 이거는 요로 결석 요런 류죠. 심하면 약물 치료가 아니라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해야 되죠. 37번 욕창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피부 발적과 수포가 생겼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피부를 주무르며 마사지한다. 2. 발적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건조시킨다. 이거 정답 아닙니까? 미지근한 물 건조시킨다. 이게 욕창 초창기에 좋다는 거죠. 하루에 2번 체위 변경인가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라고 있어요. 누워있는 대상자 2시간마다, 앉아있는 대상자 1시간마다. 몸에 꽉 끼는 옷 안 좋죠? 욕창 예방을 위해서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주나요?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주면은 압력이 더 생겨서 욕창에는 더 안 좋다는 거. 피부를 주무르며 마사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톡톡톡톡 건드리는 정도죠. 욕창 초기 대처법 볼게요. 이거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그 빨간 부위를 찜질해줍니다. 바람도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주고요.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립니다. 춥지 않다고 하면은 햇빛을 쬐어주는 게 좋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준다. 파스는 절대 붙이지 않아요. 우리 맨살에 파스 붙여도 그 부분 뻘겋게 자국 나잖아요. 그쵸? 도넛 베개를 왜 안 쓴다고요? 압박 부위에 혈액순환이 오히려 더 안 된다. 도넛 베개는 쓰지 않는다. 진짜 이거 끈질기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넛 베개 안 쓴다. 욕창 발생 위험이 많은 대상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도 꼭 나오죠? 삐쩍 마른 대상자입니다.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뼈 위에 가죽만 있으면은 이 살이 막 더 바닥에 닿았을 때 압력이 심할 거 아니에요?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노인들은 피하 지방이 없고 가죽이 많습니다. 그쵸? 너무 삐쩍 마르면은 욕창은 잘 생긴다. 살이 쪄서 좋은 거는 욕창에는 좋다는 거죠. 침대에서 이렇게 잡아 끌었어요. 그 부분이 쓸리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피부가 욕창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바닥에 시트는요 평평하게 펴줘야 돼요. 그 주름 때문에도 욕창이 생길 수 있고, 더군다나 방석 같은 거 저 이렇게 지퍼 달린 방석 쓰거든요. 이 커버를 뺐다 꼈다 하는데 어쩔 때는 지퍼가 엉덩이를 찔러가지고 막 자국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녹음하고 이러다가 약간 신경 못 쓸 때. 그러면은 와상 대상자들 그렇게 눌려 있으면은 욕창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신경 써줘야 돼요. 바닥은 평평하게, 시트도 팽팽하게, 지퍼 꼬다리 같은 거 절대 살에 닿지 않게. 38번 와상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했을 때 대처법은
뭘까요? 욕창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정답,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입니다. 뜨거운 물수건 아니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라고 했고요. 차가운 바람 아니죠? 미지근한 바람입니다. 춥지 않으면 한두 시간 너무 길죠. 30분만 한다. 물티슈로 수시로 닦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티슈도 세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39번 욕창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체위 변경을 하지 않는다. 큰일 나죠. 2.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맞죠?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예요. 매트리스와 베개는 딱딱한 것이 좋나요? 매트리스는 좀 단단한 것이 좋다고 했지 딱딱한 건 아니에요. 딱딱한 거는요 골절 환자들한테 바닥에 딱딱하게 해주지 단단한 게 좋다. 베개는 뭐 적당한 게 좋다. 지성용 비누로 깨끗이 씻어준다. 욕창 대상자를 막 비누칠을 막 하고 이러지는 않았죠. 단추가 달린 바지를 입힌다. 고무줄 바지가 좋다. 40번 욕창의 초기 단계로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은 1.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1시간마다죠. 2.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 이거 아닙니까? 그쵸? 3.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킨다. 이거는 상처 부위에는 비누 쓰지 않는다. 4.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들어줘요. 욕창은 건조하게 말려야 됩니다. 습해가지고 미생물 생긴 건데 욕창은 무조건 드라이하게 건조해줘야 된다. 5. 미지근한 물로 닦은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파우더 안 뿌립니다. 왜 애기들 기저귀 갈 때는 막 그거 막 파우더 뿌렸잖아요. 욕창에는 절대 파우더 뿌리지 않는다는 거. 41번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준다. 2. 자세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3.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피부 건조 시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번갈아 사용한다. 5.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준다. 정답 5번이에요.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준다. 자세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았죠?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 번갈아 쓰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하게 말려준다고 했어요. 42번 욕창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2.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3.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젖은 시트 바로 교체한다. 4.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찬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정답은요?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3번이죠? 얼음주머니 아니잖아요. 도넛 베개는 욕창에 안 좋다. 압력을 오히려 많이 받아서 욕창에 나쁘다고 했어요.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찬물로 씻나요? 미지근한 물 좋습니다. 건조시키는 건 맞아요.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누워있는 대상자에게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앉아있으면 압력을 더 받으니까요. 의자에 앉아있던지 휠체어 대상자는 1시간마다 자세 바꾸고 누워있는 와상 대상자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꾼다. 43번 욕창 예방 방법으로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천골 부위에 혈액순환이 저하된다. 요거 딱 나오셔야 됩니다. 뭐 보기 이렇게 딱 보면은 대충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44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으로 옳은 것은 뭐 보지 않아도 뭐겠어요. 뭐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해준다.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 압력이 없게 한다. 이런 거죠. 1. 두꺼운 이불을 덮어준다. 2. 피부를 주무르듯이 마사지한다. 3.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이거 좋죠. 4.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눕혀준다. 5. 의자보다는 침대에서 자주 자세를 바꿔준다. 뭐 의자고 침대고 자세는 뭐 침대는 2시간마다 의자는 1시간마다 바꾸면 되겠죠.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이게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어요. 피부를 욕창 대상자는 주무르지 않아요. 가볍게 마사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불이 가벼워야지 덜 불편하겠죠.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압력으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니까 안 된다. 45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성 피부 질환이다. 2. 통증은 일주일 후 사라진다. 3.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발생한다. 4.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5.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 바로 연결하세요. 타는 듯한 통증이 자결감이에요. 대상포진은 면역력 떨어졌을 때 많이 생기죠?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이 아니고요. 바이러스예요. 수두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라는 거.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타는 듯한 느낌, 이게 바로 자결감이죠. 발진, 수포, 통증이 있다는 거. 이 수포가요. 좌우 대칭으로 안 오고 비대칭으로 온대요.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발병하는 게 아니라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온다. 수두 바이러스. 46번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 신경 말단 부위에 수포, 통증, 자결감, 가려움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자결감 하면은요 대상포진하고 바로 연결하세요. 47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알레르기 증세와 비슷하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는 피부계 질환은요 옴입니다. 알레르기 증상과 비슷해요. 천식 가면 알레르기랑 가죠. 옴하고도 알레르기로 갑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는 거였어요. 그죠? 옴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증상이 있던 없던 동시에 치료한다. 동시에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토피, 건조증 이런 거는 감염성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쵸? 48번 노화에 따른 고막 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청력이 감소되는 질환은 노인성 난청이죠. 어려울 난 들을 청. 난청은 청력이 감소되는 질환이라는 거. 남자가 더 많죠. 49번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귓바퀴가 작아진다. 2. 외이도의 건조증이 감소한다. 3. 이관이 내축으로 커진다. 4.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 5. 노인성 난청은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정답이요. 4번 고막은 두꺼워지고요.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되는 게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 노인성 난청이겠죠. 귓바퀴가 커져요. 왜?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진다. 부처님 귀처럼 늘어진다는 거예요. 귓바퀴에 연골이 계속 형성된대요. 코 성형수술할 때 귀에서 연골 빼잖아요. 연골이 계속 형성된다.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니까 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귀위가 오히려 커진다. 외이도의 건조증이 감소한다. 외이도가 이 귀의 겉 아닙니까? 가려움증, 건조증, 막 부스러기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증가한다는 거. 이관이 내축으로 커진다. 이관이 내축으로 위축돼서 좁아진대요. 또 노인성 난청은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난청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하죠. 눈짓으로 신호주고 입을 크게 벌리죠. 보청기 착용하면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50번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 당뇨병 아닙니까? 당뇨병의 증상은 뭐죠? 1. 체중 증가. 2. 질 분비물의 감소. 3. 식욕의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성욕구 증가. 정답 뭐죠? 상처 치유가 지연돼요. 한마디로 당뇨병은요 혈관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가 좀 끈적끈적해서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손끝, 발끝, 말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상처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발 관리 잘하지 않으면은 발 썩어서 자를 수 있잖아요. 당뇨발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는 발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거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발톱을 왜 일자로 자를까요? 이거를 일자로 잘라야지 둥글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렇게 세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잘라줘라. 이것까지 아주 중요한 국가고시 키워드가 되겠어요.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하면은 당뇨병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영양이 결핍됐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하면은 상처 치유 지연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는 오히려 살이 빠져요. 질 분비물 감소는 당뇨랑 상관없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증상이잖아요. 그쵸? 식욕 엄청 증가해요. 그래서 다음다식 다갈 다뇨 그랬어요. 성욕구랑은 상관이 없다. 51번 노인성 난청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1. 옆에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한다. 정면에서라 그랬죠.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가뜩이나 안 들리는데. 3. 얼굴을 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이거 답 무리 없지 않나요? 4. 보청기를 사용 시 고음의 큰 효과가 효과적이다. 고음은 오히려 더 안 들린다. 중음이 더 낫대요. 중간의 5. 청력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보청기를 쓴다. 52번 당뇨병 대상자가 땀을 많이 흘리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 저혈당의 합병증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물을 마시게 한다. 2. 자세를 바로 눕혀 휴식을 취하게 한다. 3.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인다. 이거 아닙니까?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당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4. 심호흡. 5. 인슐린을 복용시킨다. 인슐린은 복용하는 게 아니고요. 주사로 맞는 겁니다. 인슐린은요. 경구로 입으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로밖에 맞을 수가 없다. 인슐린을 먹는 약으로 개발한다면 정말 떼돈을 벌 거예요. 당뇨는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거든요.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2형 당뇨는 거의 성인의 웬만한 당뇨병은 혈당 강화제를 먹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 억지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 게 바로 2형 당뇨예요.
당뇨병 중원급 뭐 있죠? 합병증으로는 발기부전이 온다. 발 관리를 해라. 그래서 발톱을 일자로 잘라라. 발 건조 예방을 위해서 보습제를 바른다. 오히려 건조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래요. 보습제 발라주래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고시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목이 계속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줘야 된다. 다식, 많이 먹는다. 다갈, 계속 갈증이 난다. 다뇨, 소변을 많이 싼다. 이겁니다. 당뇨는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여 감소해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이거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혈당을 못 떨어뜨리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니까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합니다. 53번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의 증상은 1. 맥박 감소 2. 호흡 증가 3. 식은땀 4. 소화불량 5. 체온 상승 땀을 많이 흘리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눈앞이 잘 안 보여요.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 이게 바로 저혈당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54번 의식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여 급격하게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선망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증상의 기복이 심하고 인지장애,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는 질환은 선망이에요. 급격하게 발생했다. 선망이에요. 선망이 뭐예요? 노인들이 전신 마취할 일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 수술 또는 뭐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 그랬을 때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정신이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집중을 못하고 일시적인 증상이라서 100% 다 완치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일부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급격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치매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치매 환자가 선망이 오기도 합니다. 55번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저혈당인데 응급처치 안 했어.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손상되는 거예요. 뇌 손상이 온다. 뇌 손상이 옵니다. 저혈당 있을 때 막 두통 오고 식은땀 나고 시야가 몽롱하다고 했죠? 뇌 손상돼요. 그래서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당뇨 환자한테 입으로 뭘 먹이지만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뭘 먹이지 않죠? 빨리 119 불러야 돼요. 56번 선망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흥분하여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 돕는 방법. 늦은 밤에 흥분했다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석양증후군 생각해야겠죠? 1.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이거 답 아닙니까? 이 늦은 밤, 석양증후군. 밤만 되면은 이상해져요. 그러면 지금은 밤이 아니고 차라리 낮이다. 이렇게 연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닫고 불을 켜요. 불을 켜면은 지금 밤이 아니고 낮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조명을 켜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가라앉지 않아요. 왜? 왜 그러세요? 이유를 물어봤나요? 치매 대상자에게는 왜? 도대체 왜?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 본인도 몰라 왜 그러는지.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니까요. 물어보면 더 좋지 않다는 거.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친다. 안 좋죠? 진정대를 투약하여 잠을 재운다. 이게 뭐 시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되죠. 석양증후군 뭐예요? 낮에는 유순해요. 저녁 8, 9시만 되면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거나 방을 서성이거나 문을 막 덜컥덜컥 잡아당기거나 바닥을 뒹굴거나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석양증후군이다. 밤만 되면 치매 환자가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또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주의를 좀 환기시켜주는 게 좋아요.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따뜻한 음료 한 잔 주고 마사지 주고 음악 듣기 좋습니다. 조명은 밝게 합니다. 텔레비전은요. 켜놓는 거 괜찮은데 너무 시끄럽지 않게 켜놓고요. 밥 먹을 때는 TV 켜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게 좋겠죠? 익숙한 일을 하게 해줍니다. 익숙한 노래 들려주고요. 텔레비전은 켜두는데 크지 않게 켜둔다. 밥 먹을 때는 TV는 끈다. 57번 선망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서히 나타난다. 급격하게 라고 했어요. 2. 회복이 불가능하다. 3. 의식의 변화가 없다. 4. 단독으로만 발생한다. 5.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고요. 불안하고 부산스럽습니다. 58번 뇌졸중으로 우측뇌가 손상된 경우 증상으로 오는 것은 이게 크로스로 와요. 우뇌가 손상이 되면은 좌측으로 뭔가 마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좌측 팔다리가 마비된다. 이게 답이에요. 보기 다 보면 헷갈려요. 여기 좌측을 찾아요. 좌측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저리는 거예요. 저린 거는 뭐 건강한 사람들 다 저리잖아요. 뇌졸 중이니까 마비가 온다. 언어장애 그리고 크로스로 마비가 온다 그랬어요.
59번 치매 대상자가 오랫동안 함께 살던 가족을 몰라보고 가족이 아니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치매 말기쯤 되면은 가족도 잘 몰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마 나야 나 엄마 딸이잖아 막내딸이잖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임을 확인한다. 저희 엄마가 치매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시점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야 나 막내딸이잖아 엄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랬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또 아유 그럼 내가 너를 몰라보겠냐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가족을 몰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라보기도 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에 말기쯤 돼가지고서는 아예 무언증 말을 못하게 됐을 때는 사실 말을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니까 이게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동자를 보면은 그래도 나는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중간에 이제 치매 한 중기에서 말기 정도 넘어가는 정확한 시점은 사실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초기에서 중기 넘어가는 기간은 꽤 길었어요. 한 5년? 6년? 근데 이제 중기에서 말기가 한 2,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에 초기, 중기, 말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때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임을 확인한다. 왜? 내가 엄마 옆에 있으면 엄마 나의 얼굴을 보여주면 되는데 또 이제 시설 같은 데 가 계실 수도 있고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본인 얼굴이 있고 이제 남편 얼굴이 있고 뭐 딸 얼굴이 있으면 엄마 이거 우리잖아 이거 나잖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또 순간적으로는 알아본다는 거. 60번 대상자가 손에 들고 있는 물컵을 자꾸 놓치며 평소와 다르게 입모양이 삐뚤어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거 뭐예요? 뇌졸중 전조 아니겠어요? 119에 연락하여 빨리 병원으로 간다. 이거 일단 맞죠? 2.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한다. 3. 가족에게 알리고 상태를 지켜본다. 4. 운동 부족이므로 함께 산책을 한다. 5. 혈액순환을 위해서 목욕을 시킨다. 여러분 정답 뭐예요? 119에 연락해서 빨리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또 답 중에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두 개는 우선순위예요. 근데 두 개가 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119에 연락하든지 보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뭔가 어눌해요. 평소랑 달라요. 이러면 빨리 우리가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낮잠 한숨 주무세요. 자고 일어나면은 반신 마비 오고 어느 정에 오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 대상자의 태도나 행동이나 컨디션에 민감해야 돼요. 아셨죠? 61번 뇌혈관이 막혀 뭐예요? 뇌경색. 뇌가 손상된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뇌혈관이 터졌어? 뇌출혈이죠? 이거는 다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뇌졸중풍의 증상이에요. 왼쪽 뇌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뇌,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이 마비가 오겠죠?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다. 이게 답이죠. 바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왼쪽 뇌가 손상됐어? 오른쪽이 마비가 온다. 62번 대상자가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증상 연하곤란이죠. 삼키기 힘들어할 때는 오히려 이 묽은 거보다 요플레를 숟가락으로 떠먹인다든지 과일을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인다든지 뭐 죽을 먹인다든지 살짝 건더기가 있으면서 부드러운 음식, 연식이 좋다는 거예요. 63번 뇌졸중이 있는 대상자가 연하곤란 시 음식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합병증은 식도로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긴다. 노인들이요. 이 폐렴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관에 있는 콧줄 꼽는 그 위관영양, 경관영양 대상자들이 폐렴이 정말 자주 와요. 결국은 폐렴으로 죽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죽기보다는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맨날 누워있으면 흡인성 폐렴 걸리죠. 욕창 생기죠. 그래서 그 질병보다는 합병증 때문에 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64번 얼굴에 무표정 하면 뭐예요? 파킨슨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분 자세 안정시에 덜덜덜덜 떨려요. 점차 근육이 굳어지는 증상 파킨슨이죠. 노인성 질환입니다. 안정시에 떨림 목적 있는 행동을 할 땐 괜찮은데 가만히 있을 때 덜덜덜 떨려요. 알약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니까 알약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파킨슨 환자의 입에 알약을 넣어준다. 요거까지 갖고 가고 싶어서 원합니다. 파킨슨은 왜 걸려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파킨슨 질환, 근육이 경직되면서 굉장히 몸이 굳는다는 거예요. 파킨슨은요, 약물로 치료하거나 운동요법을 하죠.
65번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고혈압 하면은 뭐예요? 저염, 저지방식이가 중요하다. 살을 빼라 이거죠. 혈압이 조절되어도 중단하지 않는다. 계속 먹어라 이거죠. 1. 고추장, 된장, 간장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한다. 아우 짜죠. 2. 간을 점차적으로 진하게 한다. 3.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뜨거울 때 간 맞추면은 짜게 되니까 뜨거울 때 간 안 맞추면 싱겁게 된다 이 얘기예요. 국찌개 등의 국물을 섭취한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아요. 5.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양념과 채소를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써야겠죠. 국가고시에 뭐 나왔어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법 중에서 식초, 겨자, 후추, 파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했어요. 향신료를 쓰면은 이게 짜지 않아도 뭔가 맛깔나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싱겁게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66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 뭐죠? 간심신갑부. 간심신갑부. 정답 4번 신부전증이에요. 간경화, 신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신부전, 신장이 부정하다. 신장이 부전하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둘 다 저하증입니다. 물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간경화. 간 안 좋으면 복수 차죠. 물 차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심장이 부전해. 심장이 쭉 짜주는 힘, 수축력이 저하돼가지고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요. 이것도 붓는 거는 다 물을 좀 조절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장 부전, 신부전. 혈액 투석하는 만성 신부정 환자들 있잖아요. 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도 수분을 제한해라.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질병은요? 여러분 두 개 다 외우면 두 개 다 틀리잖아요. 수분을 제한해라,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간심신갑부고요. 염증성 질환은 수분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 염증을 몸 밖에 소변으로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고시 최근에 나왔잖아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염증성 질환이 뭐가 있죠? 요로 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도 염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먹어서 염증을 소변으로 빼내라 이거예요. 67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67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동수의 80%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과하지 않나요? 2.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 3. 고강도로 시작해서 저강도로 마무리한다. 4.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 5.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정답은요?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한다 이거죠. 노인의 운동 방법. 너무 아침이나 밤보다는 따뜻한 낮 시간대가 좋다. 저강도로 시작해서 고강도로 마무리하죠.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너무 피로하지 않게 휴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운동관리.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마무리 운동을 한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 강도나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강시킨다.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고 했죠.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피한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너무 과격하게 하다가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었죠. 68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2.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정답 이거 아닙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일정한 시간에 졸려요. 그리고 낮잠 자지 않는다 했어요.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잠이 더 안 온다. 너무 잠이 안 온다고 한다면 따뜻한 녹차를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마셔야겠죠. 녹차에는 카페인이 있으니까 잠이 더 안 온다. 술 마시면은 더 잠 안 옵니다. 술을 마시면은 이 숙면이 안 돼요. 수면 문제,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자주 깹니다. 깊이 못 자요. 잠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는 정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수면 관리,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겠죠? 낮잠은 자면 안 되겠죠? 카페인을 조금 금해야 돼요. 특히 오후에는. 저는 이 부분에서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커피를 너무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 찔립니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이건 좀 중요해요. 늦은 시간까지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저는 맨날 늦은 시간까지 집중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나 봅니다. 너무 배고프다고 하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낮잠 자면 밤에 잠 안 와요. 여러분 만약에요. 지구상에서
한 가지 음식밖에 못 골라요. 뭐 굶어 죽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어. 그럼 저는 커피를 고르겠습니다. 전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궁금하네요. 69번.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대상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이거 좋잖아요. 2. 낮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한다. 좋습니다. 낮에 활동하면 밤에 잠이 잘 온다. 3. 저녁 운동 후 시원한 녹차를 마신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잠 안 오겠죠. 4.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좋다. 5.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잔다. 이거는 좋죠. 정답은요. 녹차 마신다 이거예요. 70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궁 적출술 성기능 감소되어 당뇨병 발기부전 이거 맞지 않나요? 당뇨병은요 뭐 100%다 발기부전이 오는 건 아닌데 보통요 남자분들이 발기가 안 돼 나 피곤한 거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요. 피검사 해보세요.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면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발기부전으로 먼저 와서 당뇨를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인데 발기가 또 잘 되는 분도 있거든요. 당뇨병의 증상은 다음 다식 다갈 단뇨입니다. 목이 그렇게 타고 소변이 거품 나는 소변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해요. 그리고 잘 먹는데 살이 빠지는 경우는 당뇨가 올 수 있다. 40대 넘자마자 남자분들 진짜 당뇨 많이 오거든요. 내가 발기가 안 된다 또는 다음 다식 다갈 단뇨의 증상이 있다 하면은 당뇨병 피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궁 적출술,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론으로는 사실 성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전립선 절제술 하신 분이 영향은 있다 하셨어요. 이론적으로 가자고요. 국가고시에 일단 합격은 해야 되니까요. 전립선 절제술 했다고 발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성생활한다고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뇌졸중 걸려서 이렇게 반신마비가 오셨어도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쇼킹했는데 사람이 인간의 그 성욕이라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71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배설이 안 돼서 쌓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약물의 흡수 능력 증가. 2. 심장의 수축력 증가. 3.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신장에서 배설 능력이 감소돼서 약물이 중독됩니다. 간에서는요 해독을 해요. 신장에서는요 배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하고요. 신장으로 배설을 해줍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되면은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 중독된다는 거죠. 72번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관리 방법. 1. 술을 먹었어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둘이 같이 먹으면 더 안 좋다. 2. 효과가 없을 때에는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는다. 효과가 없으면은 의사랑 상의해야죠. 3. 삼키기 힘든 알약은 쪼개서 복용한다. 임의로 쪼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4. 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된다. 5.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전에 처방전을 보여준다. 이거 괜찮습니다. 아무리 전산이 뭐 이렇게 중복돼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 약을 먹고 있어요. 알려주면 좋다는 거예요. 왜? 당뇨약을 먹는 환자, 혈압약, 또 아스피린, 기타 등등의 약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고지혈증.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치과 갔는데 발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약 끊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약 받아 먹는 병원 가서 아스피린이나 뭐 고지혈증 약 끊어야 되는지 그 내과 선생님 소관서 받아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입 뻗고 피가 안 멈출 수가 있어요. 아스피린은 피가 끈적끈적하신 혈관성 그 문제 있으신 분들이 피를 좀 맑게 하기 위해서 먹거든요.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병원이나 약국 방문할 때 뭐 이런 약 먹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처방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술 먹으면 약발이 안 받아요. 같이 먹으면 안 좋다. 과거에 제가 이비인후과 약을 그 약의 성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받았는데 선생님이 술하고 먹으면 큰일 나요 했는데 이날 어쩌다가 제가 무슨 술을 정말 과음을 한 거예요. 다음날 하루 종일 정말 토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약하고 술하고 상충해서 정말 이런 경우는 간이 엄청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면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파도 또 술 땡기는 날이 있으니까요. 삼키기 힘든 알약은 쪼개서 복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저희 엄마가 이 알약이 크다고 쪼개 드셨어요. 제가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왜? 이 만약에 혈압약이에요. 24시간 동안 동일하게 이 약이 녹으면서 혈압을 이렇게 낮춰주고 유지해야 되는데 쪼개버리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우리가 임의로 쪼개거나 가루를 내거나 하면 안 돼요. 쪼개도 된다 이렇게 분할성 있는 거는 상관없지만은요. 그냥 그런 말 없으면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약물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돼서 약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처방약 또는 비처방약, 영양제 너무 과하게 드시는 분들은 간에 또 안 좋대요. 영양제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의사랑 상담하는 게 더 좋다. 비타민 C 정도만 우리가 먹고, 왜냐면 몸에서 그날 그냥 다 쓰고 소변으로 빠지지 누적되는 건 아니니까요.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못 팔아요.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팔아요. 제가 소화가 안 되고 체한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밤에 약국 닫았잖아요. 꼭 주말에 그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소화제나 가스알병수를 편의점에서 사는데요. 보통 알약으로 많이 팔더라고요. 뭐 페스탈 이런 거. 그리고 감기약, 종합 감기약 있잖아요. 진통제는 타이레놀 또는 개보린 팔아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약, 인삼하고 홍삼하고 먹으면은 안 좋다. 약복용 잊어버렸다고 따블로 먹으면 안 된다. 철분 조제는 뭐랑 먹어라? 철 좀 들어라. C,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소화흡수가 잘 된다는 거. 약은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건강기능식품, 뭐 보조식품, 영양제도 의사랑 상의한 후 먹어라. 근데 사실 의사랑 상의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이 약 먹고 있어. 영양제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뭐였죠?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한다. 자몽 주스랑 고혈압 약은 같이 먹지 말아라. 혈압 있으면 인삼과 같이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73번 제가 방문 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상비약은요? 편의점에서 수면제 팔면 큰일 나겠죠. 칼슘제, 해열진통제, 혈압약, 빈혈약,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74번 노인의 흡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흡연하면 건강에 무조건 나쁘다.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입니다. 흡연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요? 흡연은 우울증, 불면증을 개선해요? 흡연과 골다공증은 관계가 없을까요? 하루 한두 개 피가 적정 흡연량이에요? 오랫동안 흡연해도 금연하면 건강해진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담배를 폈어도 끊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담배를 진짜 몇십 년을 피시다가 한번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이 뇌졸중 전조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으셨는데 얼굴이 뽀얀이 그냥 하얗게 살이 오르시더라고요. 금연하면은 아무리 몇십 년을 담배를 폈어도 건강해진다.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다. 이게 다 기출 지문입니다. 말이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흡연,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다. 흡연은요,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간접 흡연주여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75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설명 뭐예요? 우리 10년마다 받아야자고 기억나시죠? 폐렴구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요거 아닌가요? 독감이 인플루엔자죠? 매년 1회 맞습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10년마다 받아야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맞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1년에 한 번 매년 맞죠?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예요.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은요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은 그냥 맞아라 이거예요.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맞아라. 특히 요양시설 갈 때는 맞아라 이거예요. 50세도 맞아도 되는데 65세가 넘었다고 하면은 좀 필수로 맞아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폐렴구균은 한 번 접종해야 돼요. 이런 것이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76번 파상풍 예방접종의 주기 우리 10년마다 받아야자고 10년이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입니다. 77번 여름에 폭염 시 대처해야 될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시원하게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1.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더위 먹겠죠. 3.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셔요. 많이 마셔야겠죠. 4.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이겁니다. 뭐 챙이 넓은 모자까지는 우리가 안 쓰더라도 선글라스 또는 수시로 물 마셔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름에 더위 먹는 경우 많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시원한 장소에서 쉽니다. 뭐 은행을 들어가던지요. 더우면 시원한 물 먹고 음료를 마십니다. 좀 쉬어줘야 돼요. 햇빛을 최대한 안 받아야겠죠. 물은 평소보다 좀 자주 마셔라. 땀을 많이 흘리는데 물을 안 먹으면 탈수가 오니까요. 78번 대상자가 겨울철에 실내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증상은 뭐예요?
혈압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뇌졸중 많이 와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하라고 했고요. 밖에 잠깐을 나가더라도 보온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실외 밖에서보다는 집 안에서 그냥 런닝머신 살살 걸어라. 운동 시간은요, 새벽 너무 춥죠. 낮 시간 따뜻할 때가 좋다. 장기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는다. 찬 곳에 나갈 때에는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한다. 79번 처방받은 연고를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며 이거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옴이죠, 옴. 연고를 밤에 그냥 몸통에 쫙 발라줍니다. 목 아래로. 얼굴은 뺀다. 사용한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 옴 찐득이가 3일 동안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3일 지나서 쓴대요. 대상자와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받아야 되는 감염성 질환.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동시에, 이거 중요한 거죠. 동시에 하면은 옴이라는 거, 증상이 있던지 없던지 있어도 없어도 그냥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 옴이다. 80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막힌 거 뇌경색, 터진 거 뇌출혈이죠.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뇌졸중풍, 뇌졸중 물어보는 거예요. 뇌졸중 하면은 뭐예요? 언어장애가 있다, 몸에 마비가 온다, 이거 아닙니까? 언어장애에 연화곤란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 통증? 저도 있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저 요즘에 기치료 받거든요. 일주일에 마사지만 2-3번 받습니다. 이게 지금 마사지 받으려고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마사지를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뇌졸중은요, 막히면 뇌경색, 뚫리면 뇌출혈입니다. 대상자의 발음이 어눌해지고요. 균형 잘 못 잡아요. 응급실 가잖아요. 일자로 걸어보세요. 시키거든요. 언어장애 연화곤란이 있다는 거, 뇌로 혈액 공급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 갑자기 시야가 잘 안 보인다. 이거 몇 개예요? 이거 몇 개인지 맞춰보세요. 의사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일 수가 있다. 균형 감각이 상실된다는 거. 균형 감각이 상실됐다. 운동 실조증이다.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손해가 망가진 거예요. 운동 실조증이 있는 뇌졸중 환자. 서가지고 샤워하다가 넘어지면 또 머리 다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욕조에서 씻겨라. 이런 것도 국가고시 기출지문이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잘 정확하게 못 잡는 거, 운동 실조증이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